네, 제가 오늘 시승할 차량은요 그랜저 IG 3.3 아마 가장 높은 등급의 i일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서 한번 리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군입니다. 열심히 지금 현대 모터 스튜디오여가지고 촬영을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그랜저 시승 시간이에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겉모습은 완전히 바뀐 풀체인지와 거의 뭐 같은 느낌의 아주 멋있는 외관을 자랑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랜저 IG랑 내관은 달라질 게 하나도 없었어요. 좀 굉장히 기대가 되기는 합니다. 일단 그랜저 IG 3.3, 이게 3.3이죠 그러면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버튼은 되게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넣어주세요. 시동을 켰는데 겁나 조용하네요 진짜. 일단 연비를 세팅을 제로로 하고, 자, 시트 포지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저것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열선도 한번 넣어보고요. 얘가 핸들 열선도 있나요? 스티어링 휠, 열선도 있고요. 스티어링 휠 열선이 이렇게 제가 그때 보여드렸던 디지털 클러스터 같이로 되어 있어요. 이쪽도. 자, 그럼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3.3 자연흡기고요. 얘도 팰리세이드랑 요즘 차들 있잖아요, 넥소 같은 데서 나오는, 좌회전을 하면은 이쪽에서 카메라가 나와서 측후방 감지 센서도 있고, 측후방에서 추돌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거 나오는데 제가 지금 폰이 없어갖고 카메라로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좋아요. 이게 오른쪽 깜빡이를 넣으면 오른쪽에서도 나오고요. 이게 생각보다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주기 때문에 사고 방지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있는 차를 타다가 없는 차를 못 타겠어요 이제. 얘는 이중 접합 유리로 전부 다 차음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내에서 정말 조용했거든요. 근데 밖에 나와보니까 생각보다 외부 소리가 많이 유입이 됩니다. 엄청나게 조용할 거라고 예상했던 저의 예상과는 조금 달라요. 이 썬루프랑은 또 다른 거군요. 제가 타고 있는 이제 테슬라 모델들도 위에가 전부 다 글래스 루프이기 때문에 처음에 딱 밟아봤을 때 이 느낌이 생각보다 그랜저에서 엑소의 담력이 상당히 강력합니다. 되게 단단해요. 좀 스포츠카인가 싶을 정도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얘는 3.3 자연흡기 NA 엔진이고, 마력은 한 290마력 정도로 알고 있고, 토크는 한 40토크로 알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굉장히 쉽게 바꿀 수 있어요. 방금 전에는 에코였던 것 같아요. 가는 동안에가 안 막히고 돌아올 때 막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스포트로 먼저 조져보고 얘는 ESC 끄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만, 스포트로 놔두니까 확실히 엑셀레이션 담력, 리스폰스 자체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깜빡이를 켜면요, 카메라 위쪽에 1.0, 0.6 이러면서 RPM 게이지가 숫자로 딱 나와줘요. 잠시라도 다른 화면으로 카메라 이동을 했을 때 정보 표시에 대해서 굉장히 기민하게 잘 보여주는 부분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스포트로 바꾸면요, 클러스트 자체가 빨간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스포트로 운전을 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열선 스티어링 휠이 되니까 너무 좋네요. 배기 온도가 4도가 되다 보니까 웰빙 주의하라고 딱 경고등을 주는데,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 차들이 이런 걸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연흡기라 그런지 뭐 렉이 없습니다. 터보 렉이. 올라가는 거는 되게 곡선적으로 쫙 올라가는데 딱 밟으면 바로 그냥 우르릉 거리면서 나가는데, 생각보다 그랜저가 이 정도로 힘이 좋았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깜짝 놀랐네요. 엑셀을 밟았을 때 되게 강력하게 튀어나가는 그런 맛이 있는데, 좀 뭔가 부드럽게 나간다는 느낌보다는 갑자기 급작스럽게 튀어나간다라는 생각이 확 들 정도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아쉬운데, 한번 이거는 고속 영역에서, 직선 영역에서 한번 달려봐야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스포트로 놔두니까 힘은 굉장히 여유로운데요. 동력 성능은 일단 차치하고서라도 느낌이 너무 편합니다. 진짜 최고예요, 최고. 그때 제가 인테리어 리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위쪽 마감은 전부 다 스웨이드 같아요. 이건 알칸타라는 아니고 다 마감이 되어 있고,
이쪽도 분명히 우레탄인데 마치 여기 이 색깔은 가죽은 아닌 것 같아요. 현대모터 스튜디오 내부에서 봤던 거는 이 안쪽 위쪽도 베이지색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순간 가죽으로 착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쪽은 가죽이 맞습니다. 진짜 편하네요. 그때도 말씀드렸긴 했는데 전면적인 디스플레이라든지 사양 같은 거는 진짜 최신의 것을 다 따르고 있기는 하지만 이상하게 이쪽 앞쪽의 디자인이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외관은 굉장히 신세대스러운데 얘 같은 경우에 안쪽 내부 인테리어는 조금 올드해 보이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송풍구 디자인 같은 경우 말이죠. 하지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 깜빡이 소리, 너무 좋아요. 깜빡이 소리도 되게 마음에 들고요. 조용히 잘 나오는 것 같고, 트위터가 있을 것 같은 자리에 트위터가 없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그만한 유리로 되어 있어가지고 시야 확보가 되는데 얘는 이쪽 부분의 시야 확보는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밟으니까 그냥 바로 튀어나가네요. 3.3 엔진이다 보니까 밟으면 셀을 밟는 대로 나가는데 그거는 딱 그냥 이름값과 맞물리는 거죠. 연비가 좋게 나올 리가 없어요. 이런 방식으로 타게 되면은 조금 스포티하긴 해도 연비에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경쾌하네요. 그냥 이렇게 움직여봐도. 스티어링 휠의 담력 자체는 괜찮은데 유격은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좀 편안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 역시 얘는 뭔가 스포츠 주행과는 어울리지 않는 아이인 것 같고, 기민하게 움직인다기보다는 되게 여유롭게 움직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NA다 보니까 RPM이 어느 정도 상승 곡선을 그리지 않으면 토크가 팍 튀어나오고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얘도 소나타와 같이 RPM이 왼쪽에서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거꾸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는 왜 현대에서 이렇게 디자인을 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거 양옆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균형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RPM은 항상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네, 이게 한 3200, 3500 RPM 정도가 돼야지 헤드 토크가 빵 나오면서 튀어나갑니다. 오늘은 차가 상당히 많이 막혀서 뭔가 스무스하게 스포츠 드라이빙을 하거나 드라이빙의 느낌에 대해서, 서스펜션의 조율값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오늘은 좀 편안한 착자감과 승차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편하네요. 기함금을 모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편안한 느낌이고요. 요즘 그랜저가 밀고 있는 성공가도에 대한 PR 있잖아요. 진짜 성공을 한 사람들이 물론 스포츠 주행을 하려면 스포츠카를 타야겠지만 편안하게 아이들 데리고 가족들 데리고 다니면서 이 정도 편안한 안락함을 가족들한테 선사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게 컨셉은 되게 잘 맞춘 것 같고, 실내도 약간 올드하긴 하지만 굉장히 고급스럽거든요. 소재 같은 것도 가죽이나 스웨이드 같은 걸로 마감을 잘 해놨기 때문에 편안한 승차감과 고급감, 안락감을 주는, 가족형 세단으로서는 제네시스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제네시스가 의외로 되게 스포티하거든요. 그리고 앞에 HUD도요 되게 선명해요. 옛날에 초창기에 나왔던 현대에서의 그 우글우글하게 보이는 HUD와도 아예 다른. 제가 여기서 한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HDA이고요 60km로 맞춰볼까요? 어차피 여기는 80km 구간이긴 하지만 거리는 굉장히 가깝게 한번, 이게 반자율 주행이라고 하는데 진행해보도록 하죠. 바로 핸들 잡으라고 나오는데요? 차선 유지는 상당히 잘합니다. 앞차와의 간격 유지도 되게 잘하고 있고요. K7을 탔을 때, K7 때도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거의 비슷한 느낌이라고 말씀드렸었죠. 핸들을 잡으라고 하는데 감압식인지 토크 형식인지, 토크 형식이네요. 살짝 흔들어줘야 됩니다. 차선 이탈 방지를요 중앙에다 놔두는 게 아니고 얘가 딴 데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차선 끝까지 가면 이렇게 넣어줘요. 지금 오른쪽으로 살짝 들어가죠. 중앙을 애초에 잡아서 쭉 가는 형식이 아닌 끝으로 치우치게 되면 이렇게 넣어주는 방식, 조정 방식입니다. 얘도 지금 왼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스티어링 휠이 알아서 약간 오른쪽으로 가주고요.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는 경고가 너무 자주 뜨는데요. 거의 20초, 15초 만에 뜨는 것 같아요. 어차피 차가 막히는 김에 실내에 대한 인테리어 부분을 그냥 편의성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운전을 하면서 디스플레이에 손이 닿는 것도 굉장히 편안하고요. 너무너무 시원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편안하네요. 편의성도 굉장히 좋고요. 풀어야겠습니다. 풀고 이쪽으로 빠져나가 볼게요. 잘 나가요. 진짜 편안하게 잘 나가고, 엄청나게 스포티한 주행을 원하신다면 이 차는 그렇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어느 정도 편안하게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스티어링 휠의 따뜻함과 등 쪽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엄청납니다. 이 나라 차들이 다른 국산사나 미국 차량들보다 훨씬 좋은 점은 일단 이 히트와 편의적 옵션에 진짜 큰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요일이라 그런지 올림픽 대기도 엄청나게 막히네요. 점심인데 그래도 충분히 운전에 대한 느낌이라든지 싹싹 움직여보면요, 서스펜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진짜 옛날 그랜저 아이즈랑 거의 똑같아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게 얘가 전륜구동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서스펜션을 잘 받아준다는 느낌이 들었고, 확실히 조향을 되게 잘했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세팅 자체를 비영한 형이 와가지고 세팅을 잘 해줬는데 이 느낌이 생각보다 상당히 좋습니다. 한번 싹싹 흔들어 보면 제가 여기서 잠깐 한번 싹싹 들어가 볼게요. 흘러요. 많이 흐르는데, 흐르긴 하지만 그래도 얘는 어쨌든 전륜, 뒤에서 동력을 전달하고 앞에서 가볍게 조향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하체를 썩 잘 잡아준다라는 느낌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잘 잡아준다. 근데 100km 언더에서 움직이는 건 진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느낌은 K7 신형과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어떤 느낌일까? 그때 옛날에 강변북로에서 한 90km 이상으로 달리다가 싹 휘잡아 돌려봤을 때 많이 흐르고 차체 거동성이 흐트러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방금 움직여봤을 때 80km에서 90km 언더 말고 한 80, 90 정도로 올라갔을 때 너무 큰 조향폭을 쉽게 받아주지는 못하는 느낌이에요. 받아주지는 않는데 쉽게 받아주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이 차를 갖고 스포츠 주행을 할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 조금 인상적인 거는 브레이크가 생각보다 괜찮아요. 브레이크의 담력이 생각보다 꽂힐 정도로 아주 괜찮은 브레이크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원필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세팅은 굉장히 잘했다는 거. 여기서 튀어나가서 스포츠 주행을 한번 밟아보고 난 이후에 컴포트로 바꿔서 편안하게 운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철 지나가는데도 되게 부드러워요. 탱탱거리는 느낌도 거의 없고요. 자, 그럼 여기서 프락셀을 한번 밟아보죠.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RPM 이상이 되지 않는 이상 튀어나가는 초크의 긴박감, 쫀쫀한 그런 느낌은 조금 헐거운 게 사실이에요. 다른 차들보다. 브레이크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네, 브레이크 자체는 진짜 괜찮아요. 브레이크 자체는 6, 70 정도 킬로미터 속도 안에서는 자유자재로 멈출 수 있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죠. A6 갖다가 차량을 조지면서 다니진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되게 젠틀하게 운전하게 될 것 같고, 이걸 갖다가 굳이 제가 스포티한 주행을 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랜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만 A6의 댐핑 센티 값보다는 통통 좀 경박한 느낌은 들어요. 뭔가 고급진 댐핑 감쇄력 같은 느낌은 조금 적지만 그래도 차값을 생각하면 5,000 언더잖아요. 얘는 4천만원 중후반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실내 고급감을 대폭 상승시켰기 때문에 그거 말고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컴포트로 바꿔볼게요. 굳이 스포트로 놔두고 주행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한 7호 정도를 조금 넘게 달렸는데 평균 연비는 무려 4.6km, 리터당 4.6km가 나왔습니다. 연비가 그렇게 좋은 차는 아니에요. 3.3 NA 엔진이다 보니까 연비가 그렇게 좋을 수는 없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연비가 아무리 스포트로 놔두고 주행을 했다 할지라도 제가 무슨 200km, 160km 이렇게 밟은 게 아닌데 연비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다라는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컴포트로 바꿨을 때 도착지까지 도착을 했을 때 연비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볼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옵션이 없기 때문에 양옆에 4각 보조미러를 달았지 않습니까? 그게 없어도 이렇게 카메라를 보여주면요 너무너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안전상에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직후방 감지 센서를 얘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게요. 이렇게 움직일 때 그냥 바로 옆에 있다고 해서 이렇게 켜지지는 않아요. 몇 킬로 이상 가야지만 얘가 작동을 하는 거군요.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직후방 감지 센서랑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저속에서는 애초에 작동조차 안 합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4, 50km, 60km로 이렇게 달리고 있을 때 얘를 켜놓으면 오른쪽에서 진입을 하면은 켜지는 형식으로 이렇게 직후방 감지, 추돌 방지 센서가 작동을 하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단축키가 다 있어요. 반응 속도가 빠르진 않아요. 근데
좀 안타깝게도 상당히 편안하게 내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건 상당히 편하네요. 근데 좀 반응 속도가 좀 빨랐으면 좋겠습니다. AP 자체를 좀 A6나 BMW의 이번에 X5나 8 시리즈 같은 경우에 정말 빨랐거든요. 마치 타블렛 안드로이드 PC를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량에 특화된 느낌이라고나 할까? 프레임도 많이 끊기고요. 반응성 자체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직후방 추돌 감지 센서를 켜니까 HUD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죠? 꺼지죠? 근데 제가 이렇게 지나갈 때 켜질까요? 지나갈 땐 켜지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브레이크를 밟아서 얘가 온다고 하면 직후방 감지 센서가 켜집니다. 이거는 제가 갖고 있는 옵틱 시스템이랑 똑같네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요, 추월할 때는 안 켜져요. 안 켜져요. 근데 제가 브레이크를 이렇게 밟고 얘가 온다고 보면은 와라 얘는요, 제가 어느 정도 속도를 내지 않으면 또 켜지지도 않아요. 되게 각자의 직후방 감지 센서의 작동 로직이 다들 다른 것 같습니다. BMW도 또 다르더라고요. 컴포트로 해놓고 달리고 있는데, 제가 지금 빨간불, 주황불이 딱 들어가지고 빨리 넘어가려고 했는데 엑셀레이션 리스폰스는 확실히 스포트보다 많이 느립니다. 그래도 연비는 아주 소폭 상승했어요. 그리고 전면에 있는 디스플레이 자체가 마치 터치가 될 것 같아갖고 제가 자꾸 누르게 되는데 전혀 터치는 되지 않고요. 터치는 이쪽 메인 디스플레이에서만 가능합니다. 마치 전기차처럼 이 PRND의 버튼이 이제 기어가 없으니까, 내연기관차를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이렇게 뭔가 손을 거치해 놓을 곳이 없으니까 조금 그 부분은 아쉽기는 합니다. 보니까 기름 게이지가 조금 높아요. 반보다 한 0.5칸 정도 올라와 있는데 총 주행 가능 거리는 314km. 그러면은 완전히 만땅으로 채웠을 때는 한 620-30km 정도 갈 수 있다라는 건데, 노멀한 수준인 것 같아요. 스팅어 같은 경우가 60L이기 때문에 좀 더 그거보다 높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만땅을 채워 넣으면 630km, 640km 정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티어링 휠의 조작 리스폰스는요, 약 400m 컴포트일 때 확실히 가벼워지고요, 스포트일 때 조금 무거운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간극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시지는 않는다는 거. 이런 식으로 제가 컴포트랑 스포트 주행을 한번 해봤는데요, 차량은요 정말 외관만 바뀌었고 실내 디자인이 버튼식, 상당히 많은 편의시설이 추가 많이 돼서 정말 페이스리프트 같은 느낌보다는 거의 풀체인지에 가까운 느낌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무방하다고 봐요. 다만 이제 내부적인 셰시가 바뀌지 않았고, 서스펜션의 어떤 조율이라든지 세팅력 같은 게 조율되지 않았고, 정말 외관과 실내 편의성을 확 끌어올려서 상품성을 극대화시켰고, 디자인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에 없던 페이스리프트라고 보셔도 될 것 같기 때문에, 이거는 뭐 상품성 자체는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판매량으로 이어진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아마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 이 느낌에는. 하지만 구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 디자인적인 부분에서의 개인의 취향의 부분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 그랜저 IG 있잖아요, 이 앞쪽이 막 엄청나게 바뀐 이거보다는 전 좀 단정하게 생긴 예전 그랜저 IG 그 앞모습이 되게 차분하고 멋지더라고요. 굳이 신형을 살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은 듭니다. 실내 편의적인 부분은 확실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 센터페시아적인 부분과 공조기에서의 이런 따로 디스플레이를 빼가지고 만들었던 이런 부분들은 진짜 칭찬할 만해요. 멋집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번 그랜저는 상품성을 극대화시킨 페이스리프트 버전이다. 사람들에게 많은 접근성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저 같으면 그랜저 IG의 중고를 노려보는 거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진짜. 왜냐하면 성능상, 제원상 딱히 달라진 건 거의 없거든요. 와이프도 딱 앉아보더니 되게 편하다 이러더라고요. 저도 지금 운전을 하면서 굳이 억지로 스포티하게 운전을 했지만 평소에는 절대 이렇게 운전을 하지 않거든요. 편안하게 할아버지 주행을 했을 때는 이만큼 편한 차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HDA도 아마 이번에 2까지는 들어간 것 같지는 않은데, 상당히 차선에 대한 추종성, 앞차와의 간격 유지, 엑셀레이션의 스무스함, 이런 부분들은 되게 많이 발전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족도는 제가 봤을 때 총점 한 10점 중에는 8.5점 이상은 충분히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3.3으로 가면요, 연비가 너무 안 좋아요. 이렇게 세려 밟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5km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840i 쿠페에 갔다가 그렇게 세려 밟고 조지고 달렸는데도 7km는 나왔단 말이에요. 연비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현대 측에서는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남아있고, 내연기관의 시대가 끝나지 않는 이상 좀 더 R&D를 많이 해서 연비를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해서 상품성을 더 올리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오늘도 그랜저 3.3 터보는 아니고 IG NA 엔진에 대한 리뷰를 마쳐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니군이었습니다. 계속 느끼는 거지만 진짜 끄고 P 누르고 파킹 EPB 누르고 시동 버튼까지 누르는 게 상당히 아직도 제가 안 되네요. 감사합니다.